캠퍼님, 50cm 폭설에 텐트가 무너져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지대를 세웠다가 텐트 천장에 구멍이 뚫려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감당하실 수 있겠냐 물었습니다.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구독. 여보세요? 뭐라고? 오늘 밤에 또 눈이 40cm 온다고? 괜찮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번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은 겨울 장박을 하실 때 가장 걱정을 많이 하시는 폭설에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 복장 누구 떠오르지 않나요? 스티브 컨셉으로 스마트한 방법으로 알려드리려고 복장까지 이렇게 갖춰 입고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미 인트로를 보셨고 제 영상을 몇 번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 페니터를 원격으로 켜서 눈을 녹이는 방법에 대해서 보셨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장박 고수분들도 거의 다 모르시고요. 아직까지 저는 유명한 유튜버들도 이걸 설명하는 걸 본 적은 없어요. 아마 제가 거의 최초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댓글로 질문을 많이 주셔가지고 계획보다 조금 서둘러서 영상을 이렇게 촬영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제 딸 초등학교 4학년이 보고도 따라할 수 있을 만큼 쉽게 가르쳐 드리는 게 제 목표예요. 우선 원격 난로 세팅하는 거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거 하나는 진짜 제발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요거는 진짜 절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위 사람들에게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쉽게 폭설 내렸을 때 지지대를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눈은 생각보다 엄청나게 무겁거든요. 눈의 무게를 대충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눈의 밀도는 세제곱미터당 보통 습설 같은 경우에 300kg에서 400kg 정도가 됩니다. 지난번 폭설 때 3배 무거운 습설이라고 기사에 났었는데요. 그냥 대략 300kg 정도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뭐 텐트가 뾰족한 것도 있고 둥근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천장 모양이 여러 가지고 그 천장 모양에 따라서 사실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제 텐트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텐트는 가로가 5m고 세로가 3.5m예요. 그러면 5 곱하기 3.5 곱하기 눈 50cm 정도 왔죠. 0.5m를 곱하면 8.75 세제곱미터가 나오거든요. 피와 밀도를 곱하면 무게가 나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8.75 세제곱미터에 300kg을 곱하면 1625kg이에요. 일반적인 폴대 같은 것들이 하중 받는 게 한 150kg 정도 버틴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대충 계산해봐도 20개 이상은 폴대를 세워야 되겠죠. 한두 개로는 정말 택도 없고요. 제가 매년 이 지지대가 천장을 뚫고 나오는 지금 보여드리는 요 사진, 이런 분들 진짜 여러 명 봤거든요. 지지대가 아무리 좋고 튼튼하고 뭐 이렇다고 해도 사실 눈이 균일하게 텐트를 누르지 않아요. 그래서 무너질 때 보면 보통 한쪽으로 기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지지대라고 가정을 하고 한쪽으로 기울면 어떻게 되죠? 기울면 이렇게 꺾이겠죠. 지지대 모가지가 꺾일 거예요. 그러면 100% 방금 보신 요 사진처럼 모가지가 꺾여가지고 천장을 뚫고 올라갈 겁니다. 만약에 이 모가지가 꺾이지 않는다고 해도 사실 너무나 무거운 2600kg을 얘가 받쳐준다고 했을 때 이 폴대가 휘거나 튕겨 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지대를 세우면 텐트를 찢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폴대로 된 텐트를 사용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텐트가 무너지면 폴대가 손상되기 때문에 절대 안 되겠지만 에어 텐트 쓰시는 분이라고 하면 차라리 그냥 무너지게 두시는 거를 저는 잘 추천을 드려요. 그냥 무너지게 두세요. 겨울에 굳이 이 무거운 에어 텐트를 쓰는 이유가 뭐죠? 이제 눈이 왔을 때 무너지면 그냥 바람만 넣으면 다시 쓰잖아요. 괜히 위험하게 지지대 세워가지고 텐트 찢지 마시고 차라리 바닥에 뾰족한 거 다 치워놓고 생활을 하시면 무너져도 다시 이렇게 세우면 되기 때문에 텐트가 손상되는 것보다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폴대 텐트를 쓰고 있고 에어 텐트지만 절대 무너지기 싫어, 이런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하는 방법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우선은 페니터를 원격으로 켜는 거니까 페니터가 있어야 되겠죠. 겨울 장박에 페니터는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화목난로나 대류식 난로, 이쁜 난로들은 그냥 감성을 채우기 위해서 써야 된다고 하면 그거는 그냥 감성대로 쓰시고 페니터를 하나 꼭 구비를 해 두셔야 되는데, 다른 난로들은 다이얼이니 뭐니 여러 가지 동작들을 해야 난로가 켜지잖아요. 근데 페니터는 그냥 버튼 한 번만 띵 누르면 켜지기 때문에 스위치봇을 이용해서
버튼 한 번으로 킬 수가 있는 거예요. 사무실에서 일을 하든 집에서 쉬고 있든 아무 때나 핸드폰 들고 버튼만 누르면 캠핑장에 있는 페니터가 켜집니다. 페니터가 제가 지금 페니터를 광고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는 건 아니지만, 페니터가 열량도 굉장히 높고요. 가운데 놓는 이제 난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동하는 동선이나 이런 거에 방해도 되고 이러는데, 벽 쪽에 놓기 때문에 공간 활용에도 굉장히 좋고요. 특히나 저희 같이 아이가 있는 집은 다른 난로에 비해서 화상이나 이런 위험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페니터를 굉장히 추천을 많이 드려요. 자, 페니터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사실 이걸 원격으로 만들려면 페니터를 뜯어가지고 이런 IoT 스위치 있거든요. 이 안에 모듈이 있는데 납땜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깔끔하고 완벽하게 만들어지겠지만 일반인들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제 딸인 초등학교 4학년도 따라 할 정도로 쉬워야 되는데, 진짜 간단하게 3M 접착 테이프를 가지고 스위치봇 붙여가지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설명해 드릴 제품은 스위치봇이라고도 불리고 핑거봇이라고도 불려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제품입니다. 요거는 핑거봇이고 얘는 게이트웨이예요. 핑거봇이라는 요 장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요 게이트웨이라는 게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개가 한 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팅을 하기 전에 우선은 원리를 좀 알아야 되니까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핸드폰, 여기 보이는 핸드폰에서 버튼을 누르면 신호를 쏴요. 핸드폰에서 신호를 쏩니다. 핑거봇 켜줘 하고 이제 신호를 보내면 이 와이파이가 그 신호를 받아가지고 게이트웨이한테 전달을 해주고, 게이트웨이가 다시 핑거봇한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우선은 이 핑거봇하고 게이트웨이는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와이파이 통해서 게이트웨이한테 신호를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와이파이가 돼야 되는 환경이어야 되거든요. 핑거봇과 게이트웨이가 준비가 됐다고 하면 와이파이가 돼야 되는데요. 캠핑장에 와이파이가 있다고 하면 그냥 캠핑장에 있는 와이파이 사용하시면 제일 좋고요. 만약에 캠핑장에 와이파이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우선은 집에서 그냥 안 쓰시는 핸드폰 가지고 대리점에 가셔가지고 통신사마다 데이터 나눠쓰기라는 게 있거든요. 데이터 나눠쓰기로 이 핸드폰 쓸 수 있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핸드폰을 이제 가지고 오게 되면 그 안 쓰는 핸드폰에 핫스팟을 이제 켜가지고 와이파이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나는 집에 굴러다니는 핸드폰도 없어 라고 하시면 이런 형태의 USB로 돼 있는 라우터가 있고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런 LC117이라는 와이파이 공유기처럼 생겼는데 여기에 유심이 들어갑니다. 이 LC117도 알리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링크 드릴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구매를 하시게 된다고 하면 통신사에 가셔가지고 이것도 똑같이 핸드폰이랑 마찬가지로 유심 발급받아서 이 뒤쪽에 꼽아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거의 그냥 집에 있는 공유기처럼 똑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와이파이가 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을 해놨다 라고 하면 거의 할 일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직접 이 기계를 페니터에 장착을 하고요, 세팅을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와이파이가 준비되었다면 지금부터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게이트웨이에 전원을 연결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핑거봇을 페니터에 달아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달아주면 얘가 움직여가지고 버튼을 눌러주겠죠. 이런 식으로 달아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안에 건전지가 있거든요. 이걸 이렇게 여시면 안에 건전지 있는데 처음에는 이런 종이가 여기에 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종이 빼주시고 다시 껴주시면 됩니다. 여기 파란불이 깜빡깜빡 들어오거든요. 아직 연결이 안 돼서 그래요. 이 버튼을 누르면 움직이죠. 그래서 여기다 딱 갖다 대고 위치를 잡으면 돼요. 이렇게 달면은 꽂았다 켜지네요.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이 위치에다 달면 될 것 같아요. 구매를 하시면 기본적으로 양면 테이프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양면 테이프 벗겨가지고 여기다 우선 살짝 갖다 대보고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딱 켜지는 부위예요. 이대로 고정. 고정이 됐어요. 좋습니다. 제가 드린 링크로 구매하신 분들은 이 구글 스토어, 애플 스토어 들어가셔가지고 투야라는 앱을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투야라는 앱 저는 설치가 지금 돼 있어가지고 설치가 안 뜨는 거고, 여러분은 들어가시면 여기 설치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설치 눌러주시면 이렇게 앱이 뜨거든요. 그러면 이제 와이파이를 잡을게요.
핫스팟을 쓰시는 분들은 핫스팟 하시면 되고, 캠핑장 와이파이 쓰시는 분들은 캠핑장 와이파이 잡으시면 되고요. 자, 여기 투웨어라는 이제 앱에 들어오면 위에 상단에 플러스 버튼이 있거든요.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장치 추가를 해주시는데 자동으로 이렇게 게이트웨이 요거 떴어요. 만약에 여기에 자동으로 안 뜨면 이 밑에 내려보시면 기타 있거든요. 기타에 기타 기기 지급이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고 검색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셋 버튼 한번 눌러줄게요. 이거를 길게 누르면 파란불이 깜빡깜빡 하거든요. 이 페어링 버튼이니까 요거 페어링 모드로 해주고 네, 그럼 페어링 모드로 해주면 이렇게 성공적으로 추가됨 핑거봇이라는 게 뜨죠. 이제 완료 버튼 눌러주면 이제 설치가 됐죠. 자, 보세요. 그럼 이 버튼을 누르면 켜지죠. 그리고 다시 한번 버튼을 누르면 꺼지고요. 자, 이러면 세팅이 끝난 겁니다. 자, 이제 앱을 키면 저는 뭐 여러 가지 기계들을 써서 여러 가지 많이 뜨긴 하는데 처음 쓰시는 분들은 여기 게이트웨이하고 핑거봇 이렇게 뜰 텐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핑거봇은 가까이 있을 때 껐다 켰다 할 수 있고요. 뭐 집이나 회사에서는 이 버튼 눌러도 작동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게이트웨이를 눌러가지고 이 안에 있는 핑거봇을 눌러서 게이트웨이로 조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집이나 회사에서 키실 때는 요거 눌러가지고 껐다 키시면 됩니다. 자, 세팅은 이제 끝났습니다. 참 쉽죠? 근데 이제 앱에서 버튼만 누르면 페니터가 꺼지고 켜질 거예요. 근데 원격으로 이렇게 난로를 껐다 켰다 하려고 하면 이 CCTV가 필수입니다. 필수. 왜냐면은 혹시나 텐트가 무너졌을 때 그 페니터 앞으로 얘가 페니터라고 가정을 하고 페니터 앞으로 텐트가 이렇게 무너졌을 때 너무 가깝잖아요. 그러면 텐트에 불이 붙을 수가 있어요. 텐트에 불이 붙어서 화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원격으로 조작할 때는 반드시 CCTV 화면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 안전을 확보한 뒤에 원격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저 핑거봇 세팅하실 때 이미 와이파이가 구성이 되어 있을 테니까 이 CCTV는 그 와이파이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제가 쓰는 이 CCTV랑 야외에서 쓰는 CCTV 그 두 가지도 더보기에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폭설을 대비해서 이 원격을 사용하실 때 꼭 눈이 쌓이기 전에 페니터를 미리 키셔서 텐트 윗부분을 예열시켜 주셔야 돼요. 이 페니터를 키면 열기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천장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예열을 먼저 시켜 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눈이 이미 쌓였다라고 하면 눈 때문에 이미 텐트가 눌려 있겠죠. 이렇게 눌려 있는 상태에서 페니터를 키게 되면 녹으면서 이 눌린 곳으로 물이 뭉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날씨 추울 때는 그곳에 이제 뭉쳐가지고 얼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점점 얼음 덩어리가 커지면서 다시 눌리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국은 텐트가 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눈이 오기 전에 예열이 되어 있어서 천장에 눈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녹아서 흘러내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이 정도만 주의하시면 완벽하게 폭설이 내려도 걱정 없이 눈을 녹일 수 있을 거고요. 이거를 조금 응용해서 한 가지 또 팁을 드리자고 하면 장박지 출발하시기 전에 한 30분 정도 일찍 페니터를 켜놓게 되면 도착했을 때 따뜻한 텐트 안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꼭 캠핑뿐만이 아니고 집에서도 여러 가지로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영상이 기대되시면 구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제가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Gave you all I had for nothing.